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의 권오성 교수님 모시고 네. 심근경색 한번 당한 분들이 다시 안 맞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심근경색으로 뭔가 치료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스텐트를 딱 넣으신 분들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느낄 것 같아요. 나 이제 앞으로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거꾸로 이제 스텐트 넣었으니까 나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심근경색이라는 게 진짜 뭐 수초 만에 혈전이 발생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실은 좀 당혹해하는 게 많죠.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나 이게 정말 대관절 뭐 벼락 맞는 일이랑 그렇죠. 뭐 똑같은 거죠. 네. 벼락 맞을 줄 방금 누가 전까지 멀쩡했는데. 알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라서 사실은 조금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좀 불안장애 오시는 분도 실제 뭐 1-20% 보고가 돼요. 심근경색을 경험하신 분 뭐라고 부릅니까? 심근경색 생존자? 그게 영어식으로 그거를 해석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 그럼 좀 네. 무섭다. 50년 전만 해도 가장 선진국이었던 미국조차도 아무런 약이 없었을 때니까. 심근경색 이꼴 죽는 병, 저승사자 만나는 병. 자, 그럼 심근경색을 이제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 또 걸리는 경우도 흔해요? 아주 흔하다기보다는 무시할 수는 없고요. 오. 실제 숫자로 보면 우리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긴 합니다. 1년만 보더라도 한 20% 정도. 20%요? 그러니까 심근경색만 재발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심장으로 인한 사망과 그다음에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경색, 허혈성 심혈관 질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묶어서 항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혀 있어서 스텐트를 뚫어놨잖아요. 근데 왜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막힌 데를 뚫어줬는데.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아주 국소 부위에서 이제 빵 하고 터지면서 혈관 전체를 막는 건데 어디서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네.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쫙 깔지 아니고 사실 스텐트라는 건 국소 치료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다시 생기는 심근경색은 절반 이상이 다 다른 병변입니다. 다른 쪽이. 그러니까 스텐트 넣어놓은 그거는 멀쩡하게 있더라도 그 옆에 맞습니다. 혹은 그 옆에 있는 다른 혈관이 또 네. 막힐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화산에 비유한다면 화산만 폭발하면 거기서 계속 폭발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그래서 뭐 제주도 가면 무슨 오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터지니까. 오, 예. 비유 좋은데? 예. 오름이라 생각하면 계속 터지는 겁니다. 딴 데서도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서. 그냥 거기가 발견이 돼서 뚫었을 뿐인 거고요. 그렇죠. 오늘은 거기가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거기를 치료한 걸 뿐인 거죠. 근데 첫 1년만 해도 되게 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첫 1년, 두 번째 1년, 10년 이게 다릅니까? 네, 반으로 줄어들어요. 첫 1년이 굉장히 취약한 시기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이 그런 경향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한번 빵 하고 터진 거고 빵 터졌다고 해서 그 경향이 줄어드느냐? 그럼 첫 번째 1년 잘 넘기면 그 다음 1년에 절반 줄어들죠. 절반으로 줄고 네, 예. 또 그 다음 3년째 되면 또 줄고 네, 그렇게 되고 있죠. 약물 치료와 모든 걸 잘 했을 때 그러면은 진짜 의사 입장에서나 환자 입장에서나 첫 번째 1년 정도는 진짜 무진장 열심히 관리해야겠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게 이제 환자의 어떤 삶이기도 하지만 사실 의사로서의 저 성적표기도 하거든요. 자존심. 저하고 인연을 맺고 저를 믿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게 재발이 많다 그러면 저 역시 뭐 속상한 거 이상인 거죠. 얼마나 자주 오세요? 첫 번째 1년은 병원에? 저는 아예 딱 공식이 있습니다. 1개월 또는 2개월, 그다음에 3개월, 그다음에 6개월 이렇게 해서 한 4번 이상은 뵙고 있습니다. 네, 의사가 직접 개입해서 해줄 수 있는 관리법. 네. 크게 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심근경색 하고 나서 그 사망률 개선에 입증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물 치료고요. 하나는 재활, 심근 재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네, 러닝머신 뛰는 거예요. 그 약물 관리 치료는 그러니까 뭘 하냐고요? 어떤 약물 약들을? 치료는 큰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전을 예방하는 겁니다. 혈전. 아까 전에 했지만 터진다 그 표현이 이제 혈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강력하게 혈전 예방약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지질 혈증이 이 병의 아주 근원적인 병태생리이기 때문에 이 고지질 혈증 관리 요게 큰 두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도 예, 예방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 혈전. 그래서 이게 LDL 엄마가 혈전이냐 아니면 엄마가 고지질 혈증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데요. 저는 고지질 혈증이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는
아, 본태적이니까. 네, 제가 아빠 해봤지만 아빠는 항상 2인자더라고요. 아,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1인자가? 고지혈증이 고지혈증이 1인자 제일 일인자. 중요하다. 제일 이게 엄마 중요하다. 같은 네, 근데 문제다. 그건 제 임상 경험도 그렇고 이미 데이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심근경색 모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항상 고지혈증이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그러면 심근경색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은 반드시 검사하는 거는 결국 LDL 콜레스테롤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예, 반드시 검사해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까? 네. 그 수치가? 왜냐면 재발을 막아야 되는 데 있어서 항혈전제는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주는 건데 고지혈증이라는 건 목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 기저치에서 50% 이상을 떨어뜨려야 되고 심근경색 환자는 유럽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 공격적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55 이하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 이하로 해야 된다. 이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라는 건 처음부터 자기 성적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적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심근경색으로 이제 스텐트 시술하신 분이 약을 먹어요.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네. 뭐 이런 걸 할 때 한 번만 맞으면 이게 수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약발이 작용하는 거예요? 스타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쓰고 나면 2, 3주 있다가 잘 떨어집니다. 아. 예,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도로 2, 3개월 후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 요즘 제가 들은 말 중에 이 저저익선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목표치보다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다 이런 네. 얘기를 요즘 많이 하던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표를 굉장히 찬성하고 저도 잘 쓰고 있는데요. 네. 저저익선, 뭐 영어로는 이제 the low is the better, 그다음에 또 요즘에 또 the earlier is the better,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의사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도 이제 과학적인 뒷배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 콜레스테롤 관리가 그러니까 뭐 뽑아보면 이제 평균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대도시. 얼마예요? 정상 수치는 100 이하고요. 아, 100 100 이하. 이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 130 이상부터를 고지질혈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상이 100이어도 지금 그럼 교수님 말씀 그거보다 더 낮으면 낮을수록 55? 좋다? 네, 55 한국은 기준으로 55. 최소 55. 그러니까 심근경색 환자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핵심은 스텐트 같은 뭐 시술 안 받았고 그냥 좀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 먹는 분들은 100 밑으로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데 네. 스텐트 심근- 경험이 있거나 심근경색을 했던 분들은 목표가 55고 네. 55. 왜냐면 이 병이 이게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니까 콜레스테롤 정말 쥐잡듯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55일 뿐더러 50, 45, 40, 40. 35 이렇게 떨어지면 더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치료제가 세 종류가 있다 네, 배웠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타틴, 네. 에제팀무밥, 예. 그다음에 PCSK9 네. 억제제 어,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심근경색 경험자들은 이거 세 개 다 쓰는 겁니까? 다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 스타틴이나 이세리맙은 거의 다 쓸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게 기저 대비 50% 이상을 떨겨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게 70 또는 55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목표를 맞추려면은 약이 강하게 상당히 써야 돼요. 돼요. 예, 그러면 스타틴도 반드시 고용량 써야 되고요. 고용량이라는 정의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50 떨어뜨렸다 그 얘기예요. 대부분 적지 않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타틴 플러스 이세리맙 썼을 때 7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절반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절반의 인구는 여전히 우리 의사들이 그냥 놓치고 있고 목표를 목표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러니까 스타틴을 고용량으로 써봐야 한 40에서 50 정도 떨어진다. 예, 아주 예.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에제티맙을 써봐야 10 10 더 떨어진다. 네, 10%죠. 그럼 50에서 60 떨어졌으니 만약에 떨어뜨리고 싶은 숫자가 한 100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은 아직도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죠. 모자라죠. 그럴 때 그 PCSK 그 나인 나인 억제제를 억제제를 사용하면은 사용하면 뭐 거의 끝판왕 수준으로 이제 딱 그러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오. 실제 데이터 보면 95%의 환자들은 다 목표치에 들어오고 아주 극단적으로 잘 떨어집니다. PCSK9 억제제라는 것이. 그 세 가지 치료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것까지 최신 기법까지 다 쓰는 환자들은 뭔가 이렇게 선택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그냥 세 가지 다 쓰는 거예요? 보험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됩니다. 70 이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요? 그거를 썼을 때 한 달. 그래서 한 달 뒤에 피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1번, 2번 썼는데 한 달 지나도 70 이상이어야 한다. 네, 그게 기초고요. 거기에 맞춰서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나이 65세 이상의 약간 고위험군 같은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근경색 플러스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그 이제 주사약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 PCSK9 9 억제제. PCSK9 억제제 너무 긴데 네. 다른 이름은 없습니까? 현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랩바타라고 하는 약이 있고, 맞다요? 네, 랩바타? 랩바타. 뭐 약간 발음이 좀 저 제 발음이 좀 제가 이상한가요? 제가 들어본 빠따 발음 중에 가장 네, 가장 센 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얼린 로쿠베르가 하는 이제 뭐라? 그게 꼴레리? 그 약이 이름이 다 두 왜 가지 약이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거죠. 이게 처음에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임상 연구할 때 미국에서도 막 슈퍼스타틴이라고 소개가 됐었어요. 이게 무슨 엊그제 나온 약은 아니죠? 네, 임상 실험 된 지는 한 4, 5년 이상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이제 널리 쓰이고 있는 거 한 2, 3년째. 이거 오래 써도 됩니까? 주사 맞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시각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로는 다행히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것 같다. 이게 결론인 것 같은 게 우리가 스타틴을 오래 썼을 때 부작용에 대한 그 어떤 담론이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뇌출혈 좀 있는 것 같다. 당뇨는 확실히 좀 더 올라가고 근육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 요거에 대한은 계속 그 전향적인 보고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5년 데이터 나온 거 보면은 전혀 아닌 거고. 스타틴보다도 부작용은 적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스갯소리로 그냥 오래 사는 게 부작용이다. 이제 좋은 부작용. 이렇게 약간 비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사제면 그냥 그 전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거 2주에 한 번 맞는다는 네. 약인 건가요? 맞습니다. 주사 놓는 거 환자들이 어떠나요? 좀 그러니까 피하층 많은 거면 됩니다. 배, 허벅지 아니면 상완 이런 데. 이렇게 살 팔에 많은 해도 되고요. 어쨌든 듣다 보니 심근경색 경험하신 분들은 무조건 네. 낮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약을 그냥 다 때려 부어서 네. 먹고 주사 맞고 다 해야 됐다. 네, 예, 예. 그거 말고 나머지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예방 방법 네. 소개해 주시죠. 지금 그 나초라가 어느 정도의 강도냐면은 작년에 유러피언 그 학회에서 굉장히 좀 명망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법이 LDL 이라디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LDL을 박멸을 해야 된다. 해보니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으면 무조건 혈관을 망가뜨리니 없애버리자. 그 정도의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설은 아니지만 아무튼 움직임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한국말로 저저익선이라고 저저익선, 했던 예, 박멸을 시키자. 그런 네. 느낌이네요. 제로가 좋다 네. 이거면. 그래서 거의 뭐 제로까지 떨기자 진짜 그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 때 LDL 콜레스테롤 100으로 낮추자 했을 때 엄청 선생님들의 저항도 그랬고 어떻게 100m로 내려? 어떻게 막 100m야 이랬잖아요. 뭐 맞아요. 이거 사람이 살라는 거야 옛날에. 이런 저항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낮추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인체의 다른 곳에서 네.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또 이 랩바타에 들어갔다가 연구에 들어가서 막 이게 너무 귀에 맴돈다 랩바타. 15 미만으로 조절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좀 걱정되잖아요. 한 번도 네. 못 봐본 수치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환자들도 지금까지 잘 살아요. 사가 나서 저도 영이 안 보던 걸 빠졌다. 보니까 좀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분 잘 지내세요. 아주 왜냐면 그분 세 번의 심근경색이 있었던 분인데 지금 2년, 3년째 없어요. 요즘 트렌드는 확실히 낮으면 낮수 좋아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건 늘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 습관을 유지하면 뭐 심근경색 재발도 막을 수 있고 그럼요. 그런 거. 그 말고 이제 다른 우리가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중요성 이런 거 한번 네. 정리해 주시죠. 여기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도 있고 좀 그러긴 한데요. 그전 이상지질혈증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습관이 지금 권고사항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수준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식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에 최종적인 영향력이 좀 작다 이건 거고요. 먹는 건 덜 중요하다. 예, 이 영양학이라는 건 결국 서양 사회에서 발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양 사회는 계란을 하루에 6개씩 먹고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고 주식이 저녁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냥 퇴근할 때 큰 통 있죠. 우리 영화에서 보던 거. 네네네. 그거 사가지고 가서 그거 한 통 먹고 자요. 저는 우리나라 주상진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 그다음에 요즘에 먹는 그 정도라면은 저는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겠다. 그 나머지 부분은 약물치료를 열심히 하자는 거고요. 운동은 어때요?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근경색 이후에 생존율의 향상이 증명된 거는 약물치료와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너무 심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에게 넣는 제세동제 이 정도입니다. 결국은 범용적으로 이미 생존율이 증명된 거는
운동을 통한 그러니까 재활인데 이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체중 관리에 너무 좋고요. 운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건강의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범용적으로 이렇게 한 일주일에 4번 10분만 걸어도 땀이 송골송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력 운동도 상당히 도움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심근경색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 다시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물 치료, 운동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의 권호선 교수님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